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TMF가 어제 대폭락을 해버린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TMF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또 우리끼리 자축의 시간을 갖자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를 그렇게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BNKU가 엄청난 폭등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도이치뱅크가 이렇게 파산 어쩌고 언급될 사이즈의 은행이 아닌데 파산설이 나오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까지 싸잡혀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재빠르게 수습에 나서는 걸 보면서 도이치뱅크발 악재는 단기 노이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올린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서도 13.5불의 지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추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일 말아올린 폭과 어제 상승한 폭을 합치면 무려 10%가 넘게 폭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저같이 좀 중장기적으로 BNKU를 모아가는 분들 입장에선 딱히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꼭 저 같은 장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단타로 접근하시는 멤버십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다들 아주 행복하게 수익 실현하셨을 텐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시황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 섹터에 호재를 몰고 왔습니다. 연방예금공사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본인들이 떠안기로 했지만 뭐 이 정도 손실 떠안는 거야 당연히 예정된 수준이었고요.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손실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처리할 수 있었고 퍼스트 시티즌스 입장에서도 괜찮은 조건으로 인수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해결이 되면서 미국 연방예금공사가 자금 여력을 더 가질 수 있게 됐고 만약에라도 추후 다른 은행들의 위기가 터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는 여유가 생겼다는 점 역시 시장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은행 섹터가 크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사태의 가장 최초의 원흉이었던 사우디 국립은행의 알 쿠다이리 회장이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괜히 언론에 나와서 뭐 사우디 은행은 법적으로 다른 은행엔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등 굳이 언론에 흘리지 않았어도 될 얘기를 해버리면서 크레딧 스위스는 대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조차 버린 은행이다. 뭐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면서 안 그래도 불안불안했던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였잖아요. 이때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아니 진짜 왜 저러지?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이 대주주인 은행인데 저러면 주가 타격을 당연히 심하게 받을 것이고 본인들한테도 손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사우디 국립은행은 괜히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조 원의 피해를 순식간에 입게 됐고요. 이에 대한 알쿠다이리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썸네일에 적어놓은 핵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채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TMF는 6.6%가 빠졌는데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이제 지난주에 채권 가격이 워낙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쪽에서도 야 이거 채권이 단기간에 너무 과하게 오른 거 아니야? 거기에 지금 은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 것 같아서 금융세터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당분간 조정 좀 받을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좀 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들이 이탈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우선 지배적입니다. 현재로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새벽에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요. 제가 따로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일단 단기간에 채권이 너무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은행 쪽 악재가 해결돼가는 것처럼 보여서 자금이 금융섹터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당장 최근 몇 주 동안의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해결돼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은행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채권은 반드시 떨어져야만 해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선 은행발 악재가 튀어나오고 또 이 악재가 빠르게 해소되는 과정을 겪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은행주와 채권의 움직임을 보면요. 둘 다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혹은 디커플링이 되더라도 좀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채권이 빠진다던가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어제와 같이 그렇게 막 TMF 기준으로 6.6%가 빠지고 이런 큰 규모의 폭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중국에서 채권
채권 대량 매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채권이 하락한 이유는 우리가 그저 상황들을 대입해가며 추측할 뿐이지 이걸 당장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어제 보면 연초 이후 중국 산업이익이라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평소 같았으면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중국의 산업이익이 마이너스 22.9%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죠. 참고로 이전 수치는 마이너스 4%였습니다. 중국은 계속 강한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이익이 마이너스 난 것 자체가 안 좋은 건데 그 마이너스도 너무 선을 넘는 마이너스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번 연도부터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소비도 좋아질 거고 공장 생산성도 좋아질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온 지도 꽤 됐잖아요. 근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별게 없다. 여전히 중국은 좋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이것 때문인지 어제 중국 지수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율 방어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들어가자면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만나서 회담을 가졌잖아요. 푸틴이 아주 시진핑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회담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기들끼리 손잡고 뭐 좀 잘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러시아랑 손을 잡았으니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스텝으로 미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어지러운 지금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해버려서 본인들의 환율 방어도 하고 미국의 타격은 타격대로 주고 뭐 이런 상황을 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꽤 많이 나오던 이야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려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대만 침공 얘기도 워낙 계속 얘들이 떡밥을 던져대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계속 드는 생각이요. 어제 만약에 채권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다면 BNKU는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의 상승폭도 엄청났지만 그걸 넘어서 막 10% 넘게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은행들이 문제를 겪는 게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 게 컸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돼가면서 금융 시스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또 이제 채권 가격이 너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상승폭에서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새벽에 올린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TMF에 대한 추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애초에 현재 평단가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가격대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중국이 작정하고 대량으로 국채를 던지는 거라면 그 여파가 한동안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 일본 쪽도 우리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일단 장이 열리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사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도 아니고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물론 중국이 작정하고 공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차 부분 익절 타이밍이 약간 더 뒤로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요. 뭐 기다리면 되죠. 어차피 채권 가격은 은행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분할 매수 계획한 자금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더 떨어진다면 그만큼 또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해피라이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HS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WC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름랜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DDDD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돈킴 테니스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하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LI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진탕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남허상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희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H팡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킹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질수없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남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